안녕하세요. 프리경찰학 시즌2 저희 35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이죠. 여러분 이거 감청 따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머릿속에 툭 하나가 뭐로 떠오르면 편하죠. 옳지 않는 것 갑니다.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 협조 요청받은 자는 관련 대정을 3년 동안 비치하여야 된다. 맞는 말. 그래서 웬만하면 3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감청 따는 거예요. 여러분 통신 제한 조치, 감청 아니면 우편물 중간에서 보는 거 이거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 협조 요청받은 자는 3년 비치해야 된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오케이. 허가 요건이 존속한 경우는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내사 사건에 대해서 입건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 그다음 우편물 검열의 대상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야 그러면 뭐 봐. 이거 안 했다고 그러면 안 알려줘요? 여러분 자 갑니다. 그러면 사법경찰이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내사 사건 내사 사건에서 한마디로 내사 사건에서 감청 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건하지 아니야. 그래서 따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그래서 입건하지 않았어. 그럼 우편물 검열의 대상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그럼 안 알린다? 아니죠.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 여자친구들 막 여자친구 있으면 이런 거야 막 야 너 누구랑 통화했지? 통화 내역까지 와. 그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예요. 그럼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야 상대방 번호 누구랑 통화했어? 그것도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통신 제한 조치는 여러분 감청 땄다. 통신 사실의 확인 자료 야 통화 내역까지 와. 그 내용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통신 제한 조치. 오케이. 자, 이제 앞에 건 똑같네요.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 협조 요청받은 자는 3년을 비쳐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틀리면 안 되죠? 자,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 요건을 존속하면 2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기출 같으면 똑같은 거 가지고 나머지 싹 바꾸죠. 이제 한번 또 바꾸는 걸 봅시다. 그런데 국가안보래. 그러니까 범죄 수사는 2개월 2개월이에요. 국가안보는 오케이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요건이 존속한 경우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머리 묶어 넣어주면 편해요. 그래서 보통 범죄 수사는 2개월, 연장 2개월, 국가안보는 4개월, 4개월 연장. 다 갑니다. 긴급 통신 제한 조치할 때 여러분 긴급이에요. 긴급하게 감찰 따버린 거야. 여러분 보통은 다 48시간이에요. 승인이. 근데 여러분 전화를 막 못하면 막 미칠 것 같지요? 그래서 몇 시간? 36시간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는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이를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36시간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야, 너 누구랑 통화했어? 통화 내역 가져와. 통신 사실 가져오라고. 해당하지 않는 거 볼게요. 야, 가입자의 전기통신시. 너 누구랑 몇 시에 통화했니? 일시. 알아야죠. 밤에 전화하면 좀 그렇죠. 새벽에 전화하면. 그 다음에 아이디는 상관없어요. 너 누구랑 통화했어? 가입자 번호. 오케이. 그 다음에 IP. 오케이.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의 전기통신 용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 기록. 오케이. 요건 해야 돼요. 근데 가입자 아이디는 이거는 통신 이용자 정보입니다. 통신 이용자. 이거는 이제 우리 SK한테 물어보면 되죠. SK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SK 쓰거든. 그래서 가입자 아이디는 이거는 아니에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4번입니다. 이제 우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해야 되겠네요. 갑시다. 형사범과 구류 여러분 그래서 형사범과 구류 처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18세 이상 사람과 18세 미만 아니죠 19세죠. 그래서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구미 공장은 분리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 및 사건 관련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해서 유치한다. 18세 이상 아니고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간이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그냥 툭툭툭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투둑 뭐예요? 외표검사. 외표검사입니다. 간이검사는 속옷 입고 하는 거고요. 정밀검사는 속옷 벗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표검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증으로서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용자 중 그 소리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하고 그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부담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인도받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비용은 어디에서 인도하든 호송관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인도한 데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발병한 피해 호송자를 인수한, 그래서 인수한 경찰관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호송관서가 아니라 인수한 경찰관서. 자, 발병한 피해 호송자를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해야 하며 질병이 치료된 때에는 호송관서의 통지함과 동시에 여러분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한다. 어디서? 우리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해야 된다. 오케이, 여러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병한 피호송자를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치료해줘야 되죠. 치료된 때는 호송관서에 다 이제 고쳤다, 나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호송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또 갑니다. 이제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오케이. 그 다음 19세 이상 사람과 19세 미만인 사람, 신체 장애인 및 사건 관련 공부장 등은 유치실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해서 유치해야 된다. 신체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처리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호송관은 호송 주무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데서 호송 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 호송을 사용해야 된다. 노노노노노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된다. 노노노노 최대한 안 하면 좋죠.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호송관은 구류 선고 및 감치명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또는 수갑 호송을 채우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 주무관의 지혜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요거 중요한 건 포박하기 전에요. 그래서 영화 보면 포박한 다음에 이제 딱 하면 싹 떼서 막 수갑 풀고 막 탈로 가잖아요. 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포박하기 전에 깨끗하게 없는 걸 봐야 돼. 포박하기 전에 피호상자에 대해서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까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강론 딱 공부하셨네요.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이거 볼 때면 금요일 같은데 하루만 또 더 딱 참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